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이번 주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정을 지금 7월 30일부터 받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단기 고점 이후에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추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추가 하락. 예, 여기에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단타 정도는 괜찮지만은 아니면은 뭐 오리지널로 제대로 사서 큰 비중으로 가져가겠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자, 단기간에 코인 시장 하락 조금 더 강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그냥 개별 코인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요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봤을 때 특히 비트하고 이더를 따라가는 그 나머지 코인들도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만들지는 못해 줄 거예요, 현재. 자,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코인들은 당연히 눌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락, 그 다음에 개별 코인 시장 장세로는 좀 반등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다. 오늘도 보면은 뭐 펀디엑스 다시 이제 좀 눌렸다가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찐 상승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쿼크 체인은 이제 오랜만에 좀 쳐줬어요. 자, 그래서 쿼크도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좀 줄여주면 좋고, 알파 쿼크도 어제 치고 갔는데 오늘 다시 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코인들은 다시 주목해서 뭐 짧게 보는 거는 참 좋지만 길게 보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좀 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패턴으로는 완전 밑에 추세 기준으로 좀 볼 거냐, 두 번째 패턴은 상승 시기로 간 요 추세 구간으로 볼 거냐. 상승 구간으로 지금 타고 있는 자리에서는 빠지면 3천만 원까지 좀 예상이 돼요. 2,900 후반에서 3천 정도. 만약에 이제 거기가 이탈된다고 하면은 요 자리죠, 여기가 이탈돼 버리면은 이제 2천 다시 한 700에서 한 800 라인까지는 내려올 공간이 있다. 근데 저희까지 다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몰라요. 그냥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딴 때보다는 지금 하락은 좀 더 센 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은 요 추세 하단에 좀 부딪히고 나서 재반등을 좀 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자, 단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그쵸? 단기적으로 있을 때 하락이 좀 강해진다. 근데 한 주로 놓고 보면은 주간으로 보면 이번 주 하락 또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코인 시장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이탈을 시킬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추세대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깨지면은 상승 흐름은 끊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하락이나 조정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은 됐고요. 만약에 여기 추세 자리가 깨지게 되면 조정이나 하락 기간이 한 주 정도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그때 이후에 가서 좀 봐야 되겠죠, 또. 자, 대신에 이번 달 들어서 8월 딱 들어가지고 심상치 않은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기를 좀 봐야 되겠죠. 그 거래 대금이 좀 높은 애들로 봐야 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고점에서 이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빠졌는데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한 5% 정도 올라서 끝났고, 그다음에 메디블록도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거의 뭐 한 2배 좀 안 되게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시세 나왔을 때는 얘도 좀 털어야 되는, 결국에 이렇게 급등됐다 눌려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한몫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클처럼 위에서 버텨주고 있으면은 이거는 괜찮은데, 메디처럼 이렇게 갔다 온 애들은 한몫했다. 자, 그러면 내 코인이 갑작스럽게 가만히 있다가 막 급등이 돼. 근데 그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밀릴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하이브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방향인데, 아까도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리플인데, 리플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비트코인이랑 보면. 그래서 이제 추세 라인까지 본다 그러면 아직 좀 더 떨어질 공간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하락이라고 해서 하락을 좀 깊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짧게 단타 치는 정도, 그 정도 시장이고, 다시 뭘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뭘 산다든지 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얘가 보니까 4주 정도 올랐어요. 4주 정도. 그렇죠? 거의 7월 달 내내 갔다고 봐야 돼요. 7월 달 내내 갔는데 상승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갈 수 없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랬죠. 그렇죠? 4주차 연속 올랐고 이더리움도 4주차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더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개별 코인 장세가 나올 때 혹시 메이저 코인들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물론 이제 메이저 코인이 있어요. 준 메이저도 갔었고 메이저도 갔었는데 대체적으로 알트 코인들이 많이 갔어요. 알트하고 약간 준 메이저 정도 했고 메이저 정도에서 이번에 잘 갔던 애들은 뭐 비트코인 골드나 캐시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정도 그쵸? 이제 그 정도 애들이 좀 잘 간 상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못 갔습니다. 일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인들이 상승세가 80%가 다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조정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메이저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4주차 조정 후 이제 5주차 때 상승 후 첫 조정이기 때문에 뭐야 왜 시장 빠지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4주 동안 올랐습니다. 그쵸? 이걸 따져야 돼요.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가는 거 없습니다. 자,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르다가도 그렇죠? 오르다가도 눌림이 나와요.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오르다가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초기 시점이다라고 좀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지금이 또 한 가지 놓고 본다면은 주봉상에서 뭘 역할을 해주고 있냐?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약간의 좀 저항 구간이 좀 도달이 돼서 저항. 자, 이더리움으로 보면 좀 더 뚜렷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요 공간에 대한 어떤 저항폭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250만 원까지는 아닌데 240한 5만 원 정도 그 자리가 돌파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후발 역할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자리 돌파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이제 한 3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한 7, 80% 확률로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어서 결국에는 무슨 자리다? 현재 지금 시장이 밀리는 이유가 비트코인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항까지 맞고 떨어진다는 거는 오를 만큼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포인트는 없다. 자, 그러면은 공격적인 포인트는 없는데 뭘 좀 볼까? 최근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코인들이 혹시 있나?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거래 대금 많이 오른 애들 중에서는 신규로 들어갈 만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다 오른 애들이에요. 지금 상단에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죠. 보라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해서 다 올라와 준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못 간 애들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다시 큰 폭으로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펀디엑스, 그죠? 펀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지금 이제 신규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짧게 단타 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 보자마자 단타로 뛰어들면 안 돼요. 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이번 주에 조정,
하락 나온다. 그러면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펀디엑스 단기나 어떤 단타를 좀 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숙달된 되신 분들이 좀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강하게 손절 치더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시는 분들이 사야지,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가지고 사버리면 손해를 좀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봉에서도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다시 좀 눌림 현상이 발생되면 재지짐은 가능하다. 자, 대신에 공격적인 포인트는 안 된다. 짧은 구조로 해서 한 2, 3% 정도만 공략을 준비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막상 막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트를 본다든지 어떤 좀 감각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펀디엑스가 좀 공략하기에 괜찮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쿼크는 이제 오늘 갖다 눌렸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엠불이 있어요. 엠불. 그래서 펀디엑스하고 지금 엠불 두 개의 코인이 조금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헌트가 있습니다. 헌트. 헌트. 자, 헌트도 어제 밀렸어요. 그쵸? 엊그저께 상승하고 어제 밀렸는데, 이제 이런 애들을 좀 다시 봐야 할 때다. 그래서 제가 일단 유일하게 좀 보는 거는 펀디엑스, 그 다음에 헌트, 그리고 뭐였죠? 엠불. 이렇게 세 가지 좀 체크를 해서 꼭 사지 않더라도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된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사지 말자. 대신에 이런 걸 좀 공부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번 주에 조정 하락이 하락 조정이 좀 더 나올지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번 시장도 큰 어려움 없이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시장이 조정 시장인데, 과연 추세상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이 추세가 깨지냐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